청약의 청자도 모르는 당신을 위한 주택청약 가이드. 주택청약이란 무엇인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분양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택청약이라고 합니다. 청약통장을 쉽게 신규 분양을 얻기 위한 필수 준비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분양을 받고 난 후에는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분양 중인 단지에 신청만 하면 끝일까? 주택청약에서 내가 원하는 분양단지에 청약 신청만 하면 절차상에선 끝이 맞습니다. 하지만 분양주택에 비해 신청자가 많다는 것이 문제죠. 즉 경쟁률이 생겨나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 정해져 있는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되는데 흔히 인기 있는 단지는 높은 가점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청약 가점은 총 84점으로 계산되는데 세부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면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길면 길수록 부양가족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2030 세대의 경우 높은 청약 가점을 보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2030 세대는 청약을 포기하는 것이 답인가?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 2030 세대, 가점이 낮은 2030 세대에겐 분양은 그저 꿈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존재합니다. 특별공급이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가점이 낮아도 청약 당첨을 꿈꿀 수 있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에도 생애 최초,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특별공급이 있으니 본인에게 알맞은 상품을 알아보도록 하세요. 청약은 당첨되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면? 청약에 당첨되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막상 당첨되고 나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Oh, hell no! 오직 당첨만을 목표로 묻지마 청약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이 경우 이미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청약 신청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괜히 모아놓은 아까운 가점을 모두 날릴 수도 있으니 말이죠.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이 헷갈린다?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먼저 계약서 작성을 할 때 10%의 계약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아직 분양을 받기 전이기에 담보대출이 되지 않아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 후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도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은 60%로 산정하는데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공사기간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거쳐 분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시공사나 시행사와 연계된 은행으로부터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죠. 중도금도 전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양을 고려하면서 자금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잔금 30%는 입주하기 직전에 내면 됩니다. 잔금까지 처리하고 나면 분양받은 주택은 온전히 당신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분양권 전매 제한 기억하세요. 분양권 전매 제한이란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행위를 제한하는 일을 말합니다. 최근 22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전매 제한 관련 하나의 이슈가 생겼죠. 바로 조정 대상 지역 1지역이 아닌 것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된다는 점. 이로 인해 수원, 용인, 성남 일대에서도 전매 기간이 일괄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강화됩니다. 분양권 거래가 좀 더 어렵게 되었으니 아직 모르고 있었다면 꼭 숙지하세요.